안녕하세요. 진영줍줍입니다. 오늘은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집을 탈탈 털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한 구독자분에게 받은 선물이 있는데 이제서야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던 최종 합격. 그래서 저는 지금 간호사 국가고시를 최종 합격해서 간호사 면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발급받는 데는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 때 이걸 꼭 자랑하고 싶어서 남겨두었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할게요. 먼저 국가고시 문제집 리뷰에 앞서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문제집은 뭐가 좋은가? 개념집을 꼭 사야 되냐? 필통이 좋냐? 퍼시픽이 좋냐? 보통 뭘 많이 구매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4학년 1학기 때 국가고시 문제집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저희는 공동 구매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4학년 1학기 과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연락받은 업체들을 홍보해주고 또 그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을 리스트업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과대로서 했었는데, 그 과대 활동을 하면서 필통이랑 퍼시픽에서 무료로 저에게 세트 전집을 주셨어요, 선물로. 이제 제가 국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탈탈 털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집을 고르는 꿀팁, 두 번째는 퍼시픽과 필통의 세트 구성 차이, 세 번째는 각 문제집의 구성이랑 장단점,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괜찮았던 문제집,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문제집을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제집이 홍보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 총 3가지를 저희 학교에서는 홍보를 받았었는데 퍼시픽, 필통, 그 다음에 에듀퍼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의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고 특히 에듀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책의 색깔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데 뭐 보노파, 뭐 노초파, 빨노파, 와 진짜 막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자 책에 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책을 사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리고 아무런 그런 문제집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솔직히 이 홍보 영상을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걸 보면 또 이게 좋은 것 같고 다 놓고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다 사는 거는 의미가 없고 또 어차피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꿀팁은 일단 내가 어떤 타입의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잡고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파예요. 그래서 개념 잡기에 85%의 노력을 가하고 나머지 문제를 15% 정도 푸는 편인데 스스로 뭔가 개념을 충분히 잡지 않은 채 문제를 풀면 그 틀리는 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전 좀 받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념을 위주로 하고 문제를 조금 푸는 파인데 사실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할 때 그렇게 좋은 타입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저는 바뀌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간호사 국가고시 볼 때는 방대한 양의 시험을 주어진 기간 안에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버리면서 가야 될 필요도 있는데 뭔가 개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속 다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끝까지 모든 걸 못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공부 방법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저랑 반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잡는 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잡는 파가 또 있어요. 제 주변에는 거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자 파가 훨씬 많은 편이었고, 이 파의 장점은 저의 반대겠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가 효율적이라고 하나만 말할 순 없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에요. 그치만 이 공부 방법의 단점으로는 이게 은근히 마지막까지 고민이 돼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념을 돌릴까 말까? 어쩔까? 막 이런 고민이 계속 휩싸인다는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개념파인 사람은 개념이 포함된 뭐 요약집이나 그런 개념서가 포함된 문제집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좋은 거고, 문제파인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해요. 세트집을 산 다음에 뭐 사설 모의고사를 더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세세한 문제집 구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멈춰서 자기가 개념파인지 문제파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성들을 보고서 문제집을 최종 선택하는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업체의 세트별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구매를 할 때는 그냥 개념서만 따로, 문제집만 따로 이렇게 구매하는 편은 거의 없고, 이제 홍보를 할 때 세트로 해서 할인해서 얼마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세트를 구매해서 사는 편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세트를 살지, 퍼시픽일지, 필통일지, 에듀팩토리일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세트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에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구성은 홈페이지나 공식 몰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개념집, 이제 각 과목의 개념집, 각 과목의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집인데 요약집 이름이 천기누설이에요. 그래서 천기누설, 그 다음에 기출문제인 합격 예감, 이렇게 해서 총 네 타입으로 이루어진 세트 구성이었고, 필통 같은 경우에는 또 퍼시픽이랑 똑같이 각 과목의 개념집, 각 과목의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집 이름이 시크릿 노트인데 시크릿 노트,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개념집, 문제집, 요약집 이렇게 세 가지는 퍼시픽 필통이 동일하고, 퍼시픽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예감이라는 기출문제집이 있고, 필통의 경우에는 다빈도 문제집, 그 다음에 절대 미책, 그 다음에 모의고사 2회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과대표를 하면서 수합했던 결과로서는 퍼시픽을 가장 많이들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퍼시픽이 좋냐, 필통이 좋냐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막 어느 것이 막 우세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공통이 아닌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색을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문제집이 어느 게 더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공부 유형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하나하나씩 뭐 개념서가 뭔지, 요약집이 뭔지, 절대비책, 합격예감 이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개념집이랑 요약집입니다. 개념집과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개념집은 말 그대로 각 과목에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위주의 책인 거고, 뒤에 조금씩 문제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념집이고, 문제집은 반대로 개념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보통 학점 챙기면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집들이 보통 문제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 준비할 때 퍼시픽
제품의 문제집과 개념집을 사용했고 사실 개념집은 거의 새 거예요. 개념집은 잘 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집을 조금 그래도 풀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개념집이랑 문제집이 필통이 좋냐 퍼시픽이 좋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같은 내용을 주고 저랑 제 친구한테 너네들 정리를 해와 이렇게 시켰을 때 제 방식이 있고 제 친구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퍼시픽이 좋다 필통이 좋다 이런 거보단 그냥 정리의 방식, 어차피 중요한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정리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어느 형식을 더 선호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개념집이랑 요약집은 그냥 가볍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실상 이제부터 문제집을 고르는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제 두 번째로는 요약집인데 요약집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퍼시픽의 천기누설 요약집을 국가고시 동안 사용을 했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천기누설이. 그래가지고 저는 국가고시 준비할 때 개념을 거의 90%는 천기누설로만 돌리면서 준비를 했고 법규만 따로 문제집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었어요. 퍼시픽에는 천기누설이 있다면 필통에는 시크릿 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약집이다 보니까 사실 뭐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계속 출제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고 중요한 내용은 정해져 있고 국시에 나오는 내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시크릿 노트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제가 천기누설을 선택했던 이유는 당연히 유명했던 것도 있지만 천기누설은 그 해당 개념 옆에 그 연도 번호가 써 있어요. 이 개념이 몇 년도에 출제됐는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막 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막 07년도, 99년도 막 이렇게 쫙 적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보고 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편하고 내가 어떤 파트, 어떤 개념은 꼭 알고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역할을 천기누설의 그 기출되었던 연도가 좀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마지막까지 봤던 거는 퍼시픽의 천기누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은 퍼시픽의 합격예감이라는 책인데 국시 준비할 때 기출문제를 푸는 건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그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막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막 우리를 등급을 나누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간호사로서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간호사가 돼도 될 사람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넘겨주기 위한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정해져 있고 그 내용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된다는 점을 국시 준비하면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내용을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가 계속 공통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욕창이 중요한데 국가고시에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출을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퍼시픽의 합격 예감이라는 책이 10개년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집이 생각보다 톡톡히 효과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회 중에 사실 3회밖에 못 풀었어요. 저는 좀 적게 푼 편이고 보통은 5회 정도, 5회분까지는 최근에서 5회분 정도는 푸시더라고요. 뭐 더 많이 풀으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국시의 그런 트렌드라는 것도 어쨌든 있기는 있고 그리고 너무 예전 거는 법규 같은 거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5년 정도 풀고 그리고 기출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필통의 다빈도입니다. 퍼시픽에는 합격 예감이 있다면 필통에는 다빈도 문제가 있는데
진짜 저는 이 문제집은 강추. 보통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강추인 것 같아요. 다빈도라는 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많이 다뤘던 개념들, 문제들을 발췌해와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거, 뭐 욕창의 3단계 문제, 뭐 욕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짜배기로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집을 풀면서 개념이 한 번 더 제대로 확 잡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나머지는 필통 문제집의 절대비책이랑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집들을 제가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사실 풀지를 않아서 자세한 리뷰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국시를 준비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 스스로 제일 가장 크게 바뀔 것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통 국가고시를 늦게 준비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막 크리스마스의 기적, 한 달이면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도 맞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요즘에 국시가 일단 불국시로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좀 놀다 준비를 해도 되고 하반기로 늦게까지 취업을 하셨던 분들은 적당히만 놀고 그래도 빨리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준비를 조금 해도 붙는 사람이 훨씬 많죠. 훨씬 많긴 하지만 시험 직전까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매일 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약간 다른 이야기로 세워나가는데 제가 국시를 준비하면서 불안하니까 선배 언니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고시가 지금 너가 풀었던 모든 문제집들 중에 가장 깔끔한 시험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쉬운 시험이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문제를 많이 풀고 국시를 보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솔직히 국가고시가 제가 봤던 모든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는데 또 그 이유로 꼽자면 제가 다빈도 문제집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는 다 이미 풀어본 문제들이 속해 있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나올 때는 295 만점에 뭐 275가 나올 때도 있었고 뭐 어쨌든 막 점수가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 실제로 국시를 보면 솔직히 다빈도 겹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낯선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마음은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점수는 나쁘지 않게 패스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난이도 쉬운 것도 좀 풀어보고 또 극악의 난이도도 풀어보면서 뭔가 우리 마치 수능 대비하듯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쉬운 것도 풀어보고 하면서 좀 멘탈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긴 이야기가 끝났고 최종 결론은 결국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게 답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세트 구성을 만약에 제 돈 주고 사라고 딱 한 세트만 사라고 했으면 그래도 저는 퍼시픽을 구매했을 것 같고 만약에 단권으로 딱 한 개만 추가로 더 사라 뭐 퍼시픽 필통 상관없이 한 권을 베스트로 뽑아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통의 다빈도 문제집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저의 공부 방법에서의 베스트를 뽑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더 선호하는 국시 문제집을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저의 영상이 국시를 준비하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